다뤄야 될 얘기가 많으니까 얼른 첫 번째 주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17분입니다. 논스톱 아카쉐이리님, 무식해서 그래요. 예, 참 무식한 놈들이다라고 그냥 치부해 버릴 수도 있겠는데, 야, 이게 해도 너무하는 것 같고요. 이제는 당연히 그래도 되는 것 같이 이게 이상하게 좀 상황이 바뀐 것 같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것이, 이게 국회의석을 봐서 뭐 국회의석이 엇비슷한 경우라면 모를까,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많은데 저렇게 글쎄, 예의가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표현이 완화돼 있죠. 솔직히 싸가지 없다, 이 말이 제일 적합할 것 같은데, 싸가지 없는 정도가 아니라 네. 야, 인간성이 의심된다 싶을 정도의 그런 태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죠? 네. 자, 그 얘기는요, 제가 세 번째 주제에서 다루기로 하고요. 첫 번째 주제 오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명태균 관련된 소식입니다. 명태균 씨, 참 뭐 하는 사람인지 참 궁금해요. 그죠? 뭐 하고 살던 사람인지도 궁금합니다. 도대체 김건희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했나 싶기도 하고요. 이런 자들이 권력을 강탈하는데 일조했다, 우리가 이런 자들한테 권력을 빼앗겼다 생각하니까 되게 화가 납니다. 아니, 한마디로 말해서 이 함량 미달 아닙니까? 수준 미달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솔직히 등 외품이잖아요. 정치 브로커 너무 어질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정권을 탈 수 있었는지 참못 궁금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저런 놈들이니까 정권을 빼앗아 간 거야.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가 이 치적으로 따지자면 국가를 운영하고 나라를 잘 이끌고 경제를 되살리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거, 그리고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는 거, 이런 걸로 보자면 역대 그 어느 정부보다도 많은 치적을 남겼습니다. 그랬으면 당연히 정권이 연장되는 거 아닙니까? 늘 우리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정치에 골몰하지 말고 민생을 챙기라고. 그 민생을 챙기면은 뭐 재집권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당선도 되고, 연임도 할 수 있다, 뭐 이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기본적인 어떤 진리가 완전히 깡그리 무시된 것이 바로 지난번 선거였습니다. 치적이 많았다고. 그런데 그 치적을 깡그리 무시하고 정권을 빼앗겼다? 그 이유는 윤석열을 비롯해서 김건희를 비롯해서 그 주변에 몰려있는 자들이 한마디로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쌈마이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쌈마이들이 자기들 이익에 눈이 뻘개서 선거를 통해서 돈과 권력을 얻겠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본적인 어떤 예의와 범절과 규칙을 지키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빼앗긴 것이다 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명태균이죠. 그리고 이 명태균이 지금 이번에는 윤석열과 김건희를 향해서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연일 명태균의 발언이 언론에 속속 보도되고 있죠. 한때 기자들의 전화를 피하는 뭐 그런 모습이었는데, 요새 같은 경우에는 명태균이 기자들의 전화를 아주 반가이 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마구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 동안에도요, 단독 기사가 몇 개가 쏟아졌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실 연일 계속된 명태균의 얘기를 조금 종합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종합을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은 얘기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오늘만 해도 진짜 몇 건이 터졌어요. 자, 상황이 이러한데 김건희는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김건희는 앞으로 어떻게 나올까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조금 안테나를 세워봤습니다. 지금 김건희가 해외에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며칠 전 버전이긴 합니다. 하지만 일단 현재까지 김건희는 약간 뭐 그러든지 말든지 라는 식의 태도를 보인다고 합니다. 분명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을 텐데 겉으로는 매우 태연한 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애써 침착한 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애써 침착한 척을 하면서 버틸 수 있을까요? 연일 이렇게 명태균 폭탄이 터지는데. 자, 저는 이와 관련된 얘기를 오늘 취재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저기 얘기를 돌리니까요, 잠옷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의외의 결과라고 하지만 김건희라는 사람의 캐릭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캐릭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 걔네들 캐릭터에는 딱 맞는 그런 대처법을 택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내용이냐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시작을 해볼게요. 자, 명태균 얘기 뭐 시작을 하니까 오늘 있었던 이 명태균 관련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명태균 관련 보도가 이거부터 시작이 되죠. 나를 구속하면 한 달이면 윤석열이 탄핵될 거다. 감당이 되겠냐? 야, 검사님들아, 날 구속하려면 해봐라. 한 달 안에 작살 날 거다.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러면은 하든지. 이런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이게 엊그제인가요? 오늘이 아니라 엊그제군요. 네. 자, 그러면서 이 명태균은 김건희와 주고받았다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 김건희가 자기한테 전화 걸어서 인수위에 참가하라든지, 뭐 이런저런 조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았다고 하죠. 심지어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문이 도니까 뭐라고? 야, 그거 엄벌해야 돼! 라고 큰 소리까지 쳤다는 얘기까지 들립니다. 뿐만 아니라 인수위에 들어오라는 김건희의 권유를 나는 닭을 키워서 납품하는 사람이지 닭을 가공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닭을 가공할 사람은 많다. 그랬다는 거야. 야, 튕긴 거지 한마디로. 전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면은 명태균이 상당히 우위에 있으면서 약간 갑의 지위에 있으면서 김건희를 밀당 들었다 놨다 애태우는 뭐 그런 모습이었던 것처럼도 보입니다. 과연 이 말은 어디까지가 사실일까요? 한편으로 보면은 윤석열 한 달이면 탄핵시킨다 이 말이 제가 언뜻 듣기로는 약간 허풍이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이 사람 말 저는 사실 이 얘기 들으면서 아이씨 참 뻥이 좀 세네, 풍이 좀 세네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사실 지금까지 드러난 얘기를 보면은 명태균이 김건희를 괴롭힐 수도 있고 곤란하기를 만들 수 있지만 결정적으로 탄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또 그런 내용으로 연결될 만한 뭐 그런 어떤 조짐이 될 만한 어떤 꼬투리가 될 만한 뭐 그런 걸 내놓지도 않았어. 아무튼 이 연일 아주 거친 언사를 동원해 가면서 명태균은 지금 언론에게 많은 얘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볼까요? 또 이런 보도도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네, 이게 채널A 보도인데요. 명태균이 오세훈한테 그랬답니다. 대통령 할래, 시장 할래.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이 오세훈은 말이야, 이게 뭐 사람이 그릇이 좀 안 돼. 뭐 요렇게도 얘기를 해요. 심지어 오세훈은 자기를 잘 쳐다보지도 못한다고, 예, 거드름을 피웁니다. 야, 참. 예. 그러면서 또 JTBC 쪽과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세상을 뒤집을 물증이 있다. 뭐 이런 취지 얘기를 하죠. 휴대전화가 내 변호사다. 내가 갖고 있는 내 휴대전화가 나의 변호사야. 야, 참. 예. 자기가 뭔가를 터뜨릴 수 있다. 내가 터뜨리면은, 야, 니들 끝나는 거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앞서서, 나를 구속시키면 윤석열은 한 달 안에 탄핵된다. 이 말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런 얘기들은 누구에 대한 얘기냐면 윤석열이나 김건희 혹은 뭐 국힘당에 대한 협박입니다. 나 건드리지 마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창원지검 쪽에서 이 명태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리고 압수수색이 들어가고 하니까, 예, 이에 대해서 명태균이 일종의 자기 방어를 위해서 쏟아내는 얘기로 보입니다. 압수수색을 당하니까 조만간 잡혀가지 않겠느냐,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명태균은 이거를 날 감옥에 가두겠다고, 그래? 그러면 나도 맞받아 칠 수 있어. 이제부터 나 한번 당해봐. 뭐 이런 식인 거고, 앞으로 내가 꺼내놓을 게 더 많아 라고 위협, 협박까지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자면 다급하니까, 자신의 신변에 위협이 생기니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참 이 사람도 보면 대단한 사람이긴 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명태균 씨는 지난주에 인터뷰를 통해서 오세훈과 만났는데 오세훈 보고 시장 할래 대통령 할래 뭐 이랬다는 거죠. 참. 네. 자, 아무튼 명태균은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은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녹취가 담긴 휴대전화가 4개가 있는데 이 4대를 다 포렌식을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김건희가 명태균과 전화를 하면서 오빠 전화 받으셨죠? 라고 했다고 했는데 김건희가 오빠라고 말한 적 없어! 라고 부인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얘기를 나오는 겁니다. 포렌식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야, 이거 뭐 재밌습니다. 자, 김건희가 오빠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얘기는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희한한 쪽으로 네, 지금 주제가 옮겨가 있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자, 게다가 명태균이 김건희로부터 금일봉도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죠. 자, 이 부분부터는 좀 심각해요. 명태균이 금일봉을 받았다는 것은 이게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 가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죠. 뭐 자금의 출처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자, 이와 관련해서 또 하나 쇼킹한 보도가 또 하나 나왔습니다. 이건 한겨레 신문 보도인데요. 윤석열과 김종인이 만나던 날 명태균이 같이 왔었다라는 얘기도 나오죠. 김종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밥 먹자고 해서 갔더니 명태균이 있더라. 그때가 2021년 7월인가? 그랬다? 보궐선거 직전에 김영선 의원이 데려와서 처음 봤었는데 명태균이가 오세훈, 나경원도 잘 안다고 하더라. 야, 이거는 김종인 씨의 대답입니다. 자, 근데 명태균이 윤석열과 같이 다녔다 안 다녔다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게 윤석열과 명태균이 가까운 사이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소재는 될지언정 이것을 가지고
무슨 국정농단 쪽으로 몰고 가기에는 조금 모자란 그런 부분이 있죠. 네. 아무튼 지금 이 명태균 관련된 보도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따라잡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오늘 하루에만도요. 단독이라는 보도가 지금 제가 보니까 좀 전에 들어올 때까지 보니까 4개인가 됩니다. 다 이 기자들이 명태균하고 오늘 전화 통화를 했나 봐. 전화 통화하면서 명태균이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몇 가지로 좀 추려집니다. 첫째, 명태균이 대선을 전후로 해가지고 김건희나 윤석열 쪽과 꽤 가깝게 지냈다라는 대목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명태균은 지가 지금 너무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 너무나 많은 것들이 내 핸드폰에 있다. 즉 김건희 등등을 겨냥해서 녹취 파일을 까겠다. 뭐 이런 식의 위협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요약을 해보면 딱 그 2가지예요. 나 김건희 혹은 윤석열과 친했다. 그리고 그 증거들 지금 많이 가지고 있어. 내가 까기만 하면은 윤석열 날라가. 요거예요. 하도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에 결론은 그걸로 귀결이 됩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준석 같은 애는 숟가락도 하나 얹고 있죠. 자, 이준석은 윤석열이 취임한 뒤에 명태균과 김건희가 서로 나눈 메시지를 봤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게 2022년 10월과 11월 그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태균이 윤석열과 김건희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대화를 했던 건 맞다. 자, 뭐 그런 얘기들까지 쏟아냅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이 쪽팔려가지고 미처 하지 못하는 얘기 혹은 겁이 나서 하지 못하는 얘기들이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실에서 헛발질이나 잘못된 해명을 하고 있는 거다라는 얘기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이준석의 태도를 보면서 약간은 이상해요. 무슨 점이 이상하냐? 일단 이준석은 현재 명태균과 윤석열 혹은 김건희가 가깝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거나 가깝다라는 부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증언, 그런 진술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명태균이 무슨 역할을 했느냐라는 대목에 들어가면은 말을 흐립니다. 오히려 명태균이 김건희랑 가깝기는 했으나 딱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이는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다라는 식의 얘기도 슬그머니 내놔요. 그게 뭐냐면은 이 이준석이 최근에 자신의 이 SNS 내용을 공개했다는 이 통 내용을 공개한 그 부분이죠. 이 텔레그램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명태균하고 이준석하고 그 톡으로 대화 나누는 장면이죠. 그 이준석이 한마디 딱 합니다.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리 좀 만들어 주세요. 일요일에. 라고 했더니 자, 명태균이 아주 간곡한 표현을 동원해 가면서 그 윤석열한테 잘해주세요. 잘해준다고 하면 뭐 보답이 있을 겁니다. 힘을 합칩시다. 뭐 이렇게 읍소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 갑질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거죠. 오히려 말 그대로 브로커라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렇게 설득해가지고 이어붙인다거나 뭐 중재를 한다거나 심부름꾼, 메신저 역할을 한다거나 이런 거는 하고 그 과정에서 좀 굽실거리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역할이 많았다고 할 수는 있겠으나 이 사람이 뭐 윤석열이 됐든 뭐 이준석이 됐든 혹은 오세훈이 됐든 이런 사람들을 쥐가 쥐고 흔드는 정도의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요. 이준석이 공개한
자료가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이준석은 현재 명태균 이슈를 이용해가지고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까는 것 같지만 내막을 가만히 살펴보면 교묘하게 쉴드를 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자, 그런 자세는 김종인도 다르지 않아요. 김종인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은요, 명태균 얘는 허풍쟁이야. 얘는 과시욕이 좀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나에 대해서도 거짓말, 과장, 허풍 이런 거를 퍼뜨리기도 했어. 라고 말합니다. 김종인이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김종인이 오세훈을 서울시장으로 만들려고 했다. 김종인은 내게, 그러니까 명태균에게 아버지 같은 분이다. 뭐 이런 얘기를 명태균이 딱 떠버리고 다녔다고 하죠. 자, 이 얘기를 김종인 씨가 딱 거론하면서, 야, 웃기지 말라 그래. 나 명태균 잘 몰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오세훈 시장 만들어라.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아니, 시장 선거 임박해서 만난 애인데, 그것도 그때 처음 만났는데, 내가 그런 애를 붙잡고, 야, 오세훈 시장 만들어. 꼭 만들어. 이런 말을 했다는 게 말이 되니? 자, 내가 볼 때, 그러니까 김종인이 볼 때 명태균은 과시욕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나 그런 사람하고 관계없어. 어디 나보고 아버지 어쩌고 저쩌고 해. 나 그런 사람 잘 알지도 못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잘 몰라. 나 명태균 잘 몰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야, 이런 식의 발언, 이재명 대표가 이런 발언을 했다면 또 선거법 위반이네 어쩌네 하면서 검찰이 기소를 하든가 했을 텐데 말이죠. 김종인이 되니까 이거 이 얘기 막 하네. 자, 그러면서도 이 김종인은 명태균이 이 윤석열 혹은 김건희와는 가까운 사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요. 김건희가 명태균 휴대전화로 전화를 해가지고 윤석열과 좀 만나달라라고 했다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탁 꺼내놓으면서 나는 그 사람들 사이가 어떤지 잘 몰라. 뭐 친밀한 것 같기는 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김종인의 태도나 이 진술 내용을 쫙 정리를 해보면 명태균이 이놈이 허풍쟁이야. 나한테 대해서도 허풍 많이 떨어. 이 말은 달리 말해서 윤석열과 김건희에 대한 얘기도 허풍을 되게 많이 치고 있을 거야. 자신의 역할을 보다 훨씬 과장돼서 얘기할 거야. 따라서 저 새끼 말은 믿을 수 없어. 다만 윤석열하고 친한 건 친해. 뭐 이런 스탠스인 거죠. 이런 스탠스는 이준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준석도 교묘하게 명태균 쟤 별거 아니야. 그냥 쟤는 브로커야. 브로커에 불과해. 물론 김건희랑 윤석열이랑 잘 알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사람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야. 지가 공천 개입, 에이 그런 거 하려는 못 돼. 이런 식의 얘기를 은근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얘기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거 좀 뭔지 좀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명태균 얘기도 가만히 보면은요, 좀 이런 얘기가 나올 수, 그러니까 김종인이든 뭐 이준석이든 그런 쪽에서 명태균 말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딱히 증거를 내놓진 않아. 자신이 엄청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막 이렇게 떠벌리긴 하는데 딱 거기서 스톱, 더 나가지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김종인이나 이준석이 하는 얘기가 먹히게 되는 거죠. 자, 아무튼 명태균의 이 입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폭탄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걔네들이 말하는 수위가 어느 수준이든, 그래서 김건희와 무슨 관계가 되든 그 실체적 사실관계와는 별 관련 없이 명태균이 떠버리는 얘기가 대단히
언론 그 사투리로는 섹시하죠. 선정적이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 듣기에 되게 쏙쏙 들어오는 뭐 그런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들어보면 저렇게 이상한 놈을 국정의 주요 파트너로 썼단 말이야? 선거운동원으로 썼단 말이야? 윤석열, 김건희 수준 봐라.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때는 윤석열이나 김건희한테는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정타는 좀 없어 보이죠. 사실 좀 결정타는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명태균만 지금 윤석열, 김건희를 괴롭히고 있는 건 아니죠. 최근에 이 김대남 파문이 또 한참 휩쓸고 지나가지 않았습니까? 이 김대남이라는 사람이 결국에 이 서울보증보험에서 사퇴하기는 했지만 이 김대남이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퍼뜨린 대화 내용이나 이 녹취 내용을 들어보면 대단한 내용들이 많죠. 특히 이 부분 윤석열과 김건희가 이미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미 화해를 했고 그거 사실 윤석열의 성질머리 때문에 생긴 것이고 김건희가 이렇게 너무 좀 삐져가지고 그래서 생긴 일이야. 사실 이 사람들 다 화해했어. 다 끝났어.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이가 무릎을 딱 꿇었다. 막 이런 말도 하죠. 이 얘기는 아시다시피 지난 총선 직전 그러니까 윤석열과 한동훈이 정면으로 충돌한 이른바 1차 윤한 갈등 때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거나 보면은 윤석열하고 한동훈은 화해했다 이거죠.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 딱 그 무렵에 한동훈이 윤석열한테 넙죽 엎드렸던 거는 분명합니다. 폴더 인사가 바로 그때 나온 거거든요. 아마 그런 걸 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용을 보면 그래요. 원래 특유의 윤석열의 성질머리가 그렇다. 김건희는 거의 지금 거식증 걸리다시피 했는데 원래 성격이 좀 그렇고 사과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열받은 거다. 한동훈이 너무 말을 쉽게 내뱉은 거니까 서운했던 거다. 그런데 한동훈이가 와가지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무릎을 딱 꿇었다. 그래서 클리어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 이 얘기 듣고 참 많은 반응들이 있었어요. 특히 한동훈 쪽의 지지자들 중에서는 한동훈이 무릎 꿇었다라는 말에 발끈 승질을 내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이 김대남의 발언을 보면서 얼얼이요. 김대남이 은근히 윤석열과 김건희를 쉴드 치고 있네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 김대남 얘기도 결국에 명태균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기를 좀 과시를 하지만 마지막에 가가지고 윤석열과 김건희를 쉴드 치는 방향으로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얘네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어서 대들긴 하지만 그게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 나오고 있는 김종인이나 이준석의 발언 역시도 보면 딱히 이것을 폭발력 있는 어떤 문제로 이끌고 가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김대남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김대남은 며칠 전에 KBS와 인터뷰를 하죠. 그러면서 아주 대놓고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윤석열 쉴드 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명수 기자를 졸라게 깝니다. 김대남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꼬리가 잘렸다라고 해야 되나요? 지금 끈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참에 여기에서 더욱더 충성심을 보여서 뭐 어떻게든 좀 복귀하고 싶어하는 권자의 핵심으로 복귀하고 싶어하는 뭐 그런 양상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죠. 일단 우리는
뭐 김대남의 녹취록이 됐든 명태균의 녹취록이 됐든 그들이 윤석열과 김건희를 상당히 곤욕스럽게 한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들을 얻고 싶어하고 더 많이 들으려고 해요. 여기에 맞춰서 뭐 명태균도 그렇고 김대남도 그렇고 적절히 언론을 이용하면서 자기 얘기들을 떠버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얘기는 안 나오지. 그죠? 왜 이렇지? 원래부터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결국에는 같이 쉴드 치고 뭐 같이 뭐 해먹자 이건가?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오늘 용산 쪽에 여기저기 조금 전화를 한번 돌려봤어요. 연락을 좀 취해봤는데 김건희가 현재 취하고 있는 태도를 가만히 살펴보면 명태균이 됐든 혹은 김대남이 됐든 얘네들이 마지막 순간에는 김건희나 윤석열을 버리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김건희 태도는 뭐냐? 버티면 된다는 거예요. 명태균도 그렇고요. 김대남도 그렇고 얘네들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떠들고 있는 공개하고 있는 뭐 녹취록이 됐든 뭐 문자 메시지 캡처본이 됐든 하여튼 뭐가 됐든 얘네들이 지금 쏟아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재밌는 얘기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섹시한 내용이긴 한데 결정적인 건 없어요. 이걸 뒤집어 놓고 김건희 쪽에서 보자면 기분은 더럽게 나쁜데 굳이 내가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 라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결정적인 거 없어. 그냥 좀 체면에 스크래치 나는 수준에 불과한 거야. 그러니까 기분은 나빠. 근데 딱 거기까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이거야. 따라서 굳이 대응할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디테일을 살펴보면 딱히 불리한 사안도 아니다 라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다? 버티면 돼. 시간 지나면 끝날 거야. 시간이 약이야 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재밌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대. 뭐 측근한테 얘기를 했는지 비서한테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으나 혹은 뭐 김건희가 얘기했는지 윤석열이 얘기했는지 좀 그거는 불명확하지만 제가 볼 때 김건희가 얘기한 것 같은데 명태균이나 김대남 같은 그 정도 사람은 쌓였어. 내 밑에 지금도 엄청나게 많아. 그런 놈들 중에 하나가 밖에 나가서 시비 걸었다고 뭐 폭로했다고 해서 딱히 문제 생길 거 아니야. 그냥 기분 나쁘고 자존심에 스크래치만 간 거야. 김대남, 명태균 원 오브 댐이야. 저런 애들이 뭐 한둘인 줄 알아? 엄청 많아. 그러니 뭐 굳이 내가 여기에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가만히 있고 시간만 지나면 끝난다 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죠. 야, 그러고 듣고 보니까 꽤 그럴싸한데 싶기도 해요. 근데 김건희라는 애든 사람의 캐릭터 혹은 윤석열과 같은 캐릭터를 보면은 그럴 것 같아. 이들은요 약간은 뭐냐면 희망회로라고 합니까? 아니면 뭐 좀 확증 편향이라고 합니까? 자기한테 유리한 쪽으로 문제를 해석하려는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불리해도 위험해도 위험하다 불리하다라고 인정을 잘 안 하고 별거 아니야. 내가 이 정도도 못할 것 같아. 야, 그리고 걔 그런 놈 엄청 많어 라고 오히려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그런 캐릭터죠. 따지고 보면 김대남이나 명태균이나 김건희나 같은 족속인 거지. 같은 족속끼리 만나서 같은 짓을 하다 보니까 지금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이 비슷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오는 어떤 뭐 지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일치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김대남도 그렇고 김명태균도 그렇고
김건희가 들었을 때 짜증나는 내용, 불쾌한 내용은 있어도 결정적으로 잡아뜨릴 내용은 아직 안 나왔거든. 그죠? 그리고 계속 그때쯤에 가가지고 뭐 한다? 슬그머니 또 쉴드 치는 방향으로 가. 그러니까 여기서 한동훈이가 아무리 김대남을 어떻게 해라 저떻게 해라 뭐 명태균이 어떻다 저떻다 해봤자 그닥 뭐 약발이 안 먹히는 거죠. 하지만 김건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한 걸까요? 저는 간단한 문제는 또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결정적인 내용은 아니라 하더라도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김건희 혹은 윤석열에 대한 인상은 계속 나쁘게 만듭니다. 특히 김건희가 국정을 좌우하고 있다라는 의심은 점점 짙어갈 거예요. 일종의 정황 증거는 된다는 거지. 결정적인 증거는 없을지 몰라도 정황 증거만으로도 지금까지 나온 정황 증거만 쫙 늘어나도 야 김건희 이거 망할 년이네. 지가 대통령인 줄 알아. 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 거잖아. 이게 과연 별일 아닌 거야? 이게 버티면 끝나는 거야? 아니죠. 그런데도 지들은 결정적인 건 안 나왔으니까 아직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게 뭐다? 이 사람들의 캐릭터가 그래. 자, 게다가 지금 제일 중요한 사안이 최근에 하나 터졌죠. 바로 강모 씨, 강혜경 씨죠. 강혜경 씨의 스픽스 인터뷰 내용입니다. 자, 제보자 강 씨, 지금까지는 제보자 이 씨라고 알려진 거고요. 김영선 의원의 뭐 공천 과정이라든지 또는 나중에 세비를 명태균이 절반씩 슈킹해 간 거라든지 이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녹취록을 통해서 폭로한 사람이 바로 이 강혜경 씨입니다. 자, 이 강혜경 씨의 얘기는요, 앞에 명태균이나 김대남이 했던 얘기하고는 차원이 틀립니다. 명태균 얘기는 시끄럽게 떠들 수 있는 얘기이긴 하나 결정적인 한 방이 부족했지만 강혜경 씨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곧바로 국정농단, 공천 개입, 그리고 적어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어마어마한 문제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당장 이 명태균 씨가 김영선 의원의 그 세비의 절반을 떼어먹었다는 얘기라든지 또 이 명태균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여론조사를 쫙 해주고 돈을 안 받는 대신에 공천을 받아갔다. 이 얘기는 진짜 쇼킹한 얘기거든요. 사실 여론조사 해주고 여론조사에 돈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는데 그 여론조사 들어가는 돈, 그 돈이 막 3억 얼마가 됐대죠. 근데 그 3억 얼마를 돈으로 받아온 것이 아니라 공천으로 받아온 거야. 국회의원 공천. 그리고 그 국회의원 공천으로 누가 됐다? 김영선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대가로 이 명태균은 김영선의 이 세비를 슈킹을 해온 거죠. 자, 그래도 물론 명태균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는 아니었던 것 같아. 여론조사 하는데 3억 얼마가 들어갔는데 실제로 김영선 의원한테 받은 건 6천만 원 정도니까 글쎄 뭐 남는 장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남았든 안 남았든 이건 뭡니까?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뿐만 아니라 공천 개입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여론조사와 공천 개입을 맞바꿨다는 얘기죠. 이건 뇌물입니다. 명태균이 한 얘기는 솔직히 별로 영향가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강혜경 씨가 한 얘기는 정말 쇼킹하고 영향가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바로 수사를 들어가도 돼요. 지금 현재 창원지검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자, 윤석열과 김건희는 강혜경 씨의 이 폭로마저도 별것 아니다. 아이 뭐 저런 애들 많아. 라는 식으로 되게
쉽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지들 생각이죠. 제대로 지금 위기 감각이 작동하는 사람 같으면 지금쯤 비상거래의 정상인데, 그러지 않는 걸 보니까, 실제 위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거기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지금 당장 자기 자신, 자기 만족, 자기 안심, 자기 스스로를 위안하고 안심시키는 그런 쪽으로 지금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라고도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아요. 그렇게 자꾸 생각하라 그래. 좋은 쪽으로. 지 좋은 쪽으로 생각하라 그래. 그렇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기 때문이죠.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7분 지나고 있습니다. 명태균이 국회 출석한다는 얘기도 있고, 출석 안 하면은 강제 구인한다는 얘기도 있죠. 제가 알기로는 강제 구인 쪽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붙잡혀 온다는 얘기죠. 구인을 했는데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는데 이거 거부하잖아요. 그러면 국회 모욕죄로 잡혀 들어갑니다. 아마 그걸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명태균은 글쎄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 죽을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랑 윤석열하고 혹은 김건희하고 가까웠다, 엄청 가깝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걸 과시는 하겠지만, 그래서 자기가 돈을 얼마를 받았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자기가 무슨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고 그렇게 영향력이 막강하다라는 식의 얘기만 할 겁니다. 근데 정치적 영향이 막강하다는 거는 그걸로는 처벌 못 해요. 돈이 왔다 갔다 해야 돼. 대가가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 그 얘기를 안 할 거야. 그 얘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다고? 강혜경 씨가. 그러니까 명태균이나 김대남이나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으니까 김건희가 배짱을 튕길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강혜경 씨의 이 진술이 계속 나오면서 앞으로 김건희가 지금 생각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58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엄한민주 기자님 오셨나요?